다음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 사실은 한 정당에서 당대표를 뽑는 행사는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이벤트 효과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동안 최근에 있었던 전당대회는 그다지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세훈, 원희룡, 소장파 지지. 그러자 중진들 반발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뭔가 이 제목에 보면 뭔가 판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죠. 지금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높으신 이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에요. 뭐 잠룡으로 항상 꼽히시는 분들이죠. 근데 소장파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런 글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중진이 반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진의 반발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오선의 정진석 의원,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요즘에 이 소장파가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중진들이 조금 뭐 소외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륜이 패기를 이겼다. 노장들아 기죽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필 미켈슨 뭐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우승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중진인데도 된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뭐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약간 반발하면서 낸 거죠.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죠.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는데요.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당대표가 좀 쉬운 당대표, 좀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소장파를 약간 지지하는 듯한 뭔가 유쾌한 반란이다. 뭐 이런 거 좋다.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경원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본인이 좀 나중에 향후 유리할 것 같아서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응원 메시지, 그거에 대한 중지들의 반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동차 얘기가 나왔어요. 스포츠카, 화물트럭, 전기차. 이게 무슨 산업계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떤 차일까? 서로 뭔가 상대는 무슨 차다, 그리고 나는 무슨 차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 당권 경쟁의 때 아닌 차 논쟁이다. 나경원, 소장파를 향해서 멋진 스포츠카라 그래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 지금. 짐 잔뜩 싣는 화물트럭이 필요하고 내가 운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김은혜 후보, 노후 경유차 몰면 과태료예요. 화물트럭 얘기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반응이. 그리고는 저는 카니발 타고 사람들 많이 싣고 축제 나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합차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준석, 제가 올 초에 전기차 주문하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뭐 편리한 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기차라고 강조를 합니다. 본인은. 뭔가 새롭고 뭐 이런 거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하나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사실은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기 좋은 것하고 이제 일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판단들을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가 나온 뒤에 소장파 후보들 또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차차차입니다. 지금요. 차차차. 나경원 후보는 이 소장파를 스포츠카, 예쁜 스포츠카다. 모양만 좋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화물 트럭이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화물 트럭이라고 묘사를 한 거죠. 그러자 김은혜 의원입니다. 김은혜는 카니발 본다. 축제 가는 거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 많이 태우고. 그리고 노후 경유차 몰면 과태료 냅니다. 그러면은 화물트럭, 노후 경유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내 차는 전기차. 깨끗하고 경쾌하다. 짐이 아닌 사람 많이 태울 수 있다. 이 사람이란 얘기를 강조하죠. 왠지 대선 후보, 대선 주자가 떠오릅니다. 그리고요, 주호영 의원도 반응을 보였어요. 모든 인재를 KTX에 태워 가장 빠르게 정권 교체의 길로 갈 것이다. 본인이 KTX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기차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자, 조나람 변호사. 네. 중진들은 스스로를 화물 트럭 KTX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소장파는 그 중진들 향해서 노후 경유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어서 예.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도 객관적으로 하고. 말씀해 네. 주세요, 그러면. 근데 다만 저는 일단 우선 이렇게 어찌 보면 별로 대단하지 않은 예. 말장난에 가까운 논쟁일 수도 있는데 예.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걸 주요 언론에서도 다루고 우리 지금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모든 후보들에게 또 당에게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화물 트럭이다, KTX다, 아니면 뭐 노후 경유차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만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화물 트럭 또는 KTX를 말씀하시는 중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희생하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예.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걸 좀 더 끌고 가고 빠른 예.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신 건데 예. 이 부분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껏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이타적인 면모, 뭔가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섬기는 면모를 보여왔느냐. 그게 아니면 단순히 조금 선수만 쌓고 좀 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노후화된 그런 경향을 보인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지금 그 신진 세력들의 비판이 강하게 들어오는 지점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중진 의원들도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선수는 높고 정치권에서 오래 있긴 했지만 사실 당대표 역할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예. 자신들이 이런 경험을 발휘해서 노하우를 발휘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서 노후 경유차 이런 얘기가 예. 나오니까 뭐 과태료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마 중진들로서도 다소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과열까지 양상은 아니지만요.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비유를 하니까 이 귀에 쏙 들어오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장혜찬 평론가. 중진들은 소장파를 향해서 예쁜 그냥 스포츠카야, 모양이. 그러나 지금은 화물 트럭이 필요하고 KTX가 필요할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장파들은 본인들은 카니발이다. 사람 많이 태울 수 있는 카니발, 승합차다. 그리고 새로 나온 전기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이 중진들이 지금 예.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예.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화물차, KTX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카가 과연 뭐 이게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차를 한번 바꿔보자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꿔보자. 스포츠카일 수도 있고 지금 초선들이나 이 신진그룹에서 말하는 전기차일지 카니발일지 무슨 차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동안 타던 차로는 안 되겠다. 정권 교체라는 목적지까지 못 갈 것 같다는 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이 목소리이자 바람이라는 걸 중진들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중진들이 강조하는 건 통합과 안정입니다. 그런데 중진들이 실질적으로 이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정보다는 변화를 택하겠다는 게 민심이라면 중진들도 계속해서 더 이상 이 초선이나 원외 그룹 같은 경우, 신진 그룹 같은 경우는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예. 본인들도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청년이나 호남 지역, 여성 지역을 할당해서 배려하는 예. 굉장히 파격적인 공천 제도 같은 걸 들고 나오긴 했어요. 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잘 부각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변화하는 우리도 혁신한다. 우리도 예.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진들이 내면서 이 변화의 경쟁, 혁신의 경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자꾸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중진들의 메시지의 어떤 이 중점을 보게 되면 예.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더 안정감 있다.
우리가 더 통합을 잘할 것이다. 해봤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건가요? 하고 있으면 이 시대 정신이나 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의힘 변화의 양상과는 다른 부분으로 결이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론도 국민들도 이 초선 그룹이나 신진 그룹을 더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여기서 중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더 안정감이 있다가 아니라 예. 초선들은 불안하다가 아니라 우리도 훨씬 더 잘 변화할 수 있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중진들이 내게 된다면 신진 그룹에 가 있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4명의 입장, 그 차차차 논쟁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럼 장해찬 평론가의 말씀대로 좀 중진도 변화와 혁신 뭐 이런 걸 좀 부각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그에 따르면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나경원 전 의원 경우요. 화물 트럭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요즘에 주목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소 트럭. 저는 수소 트럭입니다. 옛날처럼 짐 많이 싣지만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KTX라고 하지 말고요. 요즘에 KTX보다 더 뛰어난 게 있잖아요. 하이퍼루프. 초고속 열차가 있습니다. 관에서 달리는. 뭐 그거는 부산까지 뭐 30분이면 간다. 뭐 15분이면 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모든 인재를 태우고 빠르게 가는 하이퍼루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미래의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네요. 지금. 앞으로 상황은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동차, 때 아닌 자동차 논쟁이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국내인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요. 이 기사입니다. 텃밭 먼저 다진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일제히 영남행. 대부분 지금 영남에 가 있습니다. 대구에 많이 머물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TK, PK,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영남 지역의 이 당원들 보니까 각각 30%, 20%를 차지합니다. 그럼 합하면 절반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의 절반이 영남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표심, 영남 표심 못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대표 뽑을 때 본선에서는요. 당원들의 비중, 당원들의 표 비중이 70%에 이릅니다. 그러니 텃밭을 다져야 된다는 거죠. 영남 표심이 경선 당락 최대 변수가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면 소장파들 역시 대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 이제 중진들은 뭐 당연히 또 가 있고요. 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한 가지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개혁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출발을 위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제 노선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장파 역시 영남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조선일보 기사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밑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삼선 중진인 김태훈 의원 뭔가 좀 쓴소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준석 후보는 그간 행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비난하기 바빴고 심지어 등을 돌린 채 몇 차례 당적까지 변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 비판이 나온 이유는요. 며칠 벌써 지났죠.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SNS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 감사 표현이라고 들리죠. 그게 알려진 뒤에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비판이 나온 거예요. 아니 갑자기 웬 감사 뭐 이런 반응인 거죠. 지금요.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유희 변호사. 네. 어쨌든 영남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소장파라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뭐 돌풍 그리고 현상이라고까지 일컬을 정도의 이제 여론의 예. 지지를 얻고 있는데 저는 물리적이고 생물학적 나이가 젊다는 점 이외에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보가 굉장히 참신하고 젊은지는 좀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7대3의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서 당심을 잡아야 된다는 건 뭐 분명하죠. 그리고 절반 이상이 책임 당원이 영남, TK, PK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되게 그쪽을 공략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2030 세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합리적인 보수, 무슨 선거가 뭐 위조됐다, 뭐 이런 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런 의혹 제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이런 부분이 평가를 받았던 건데 예. 지금 다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고 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직접 얘기 나왔습니다. 네. 그분이란 표현은 누가 봐도 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상 그 맥락에서 보면 예.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 같다. 본인이 굉장히 젊다는 어떤 깃발을 들었는데 하는 행보는 참신하다기보단 김태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이 정치권에서 오래 이 활동을 해온 해묵은 행태를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물론 영남 공략해야 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굉장히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은 요 글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는 또 해명을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아니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걸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왜 이걸 갖고 문제 삼습니까? 그러나 중진 중에서 일부에서도 요 내용을 파고들어서 비판을 좀 했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장희찬 평론가, 장유희 변호사께서는 평가를 하기를 소장파들이 생물학적 나이 빼고는 사실 어떤 소장파다운 모습 보이는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장희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이 당원 내부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예.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유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다만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일단 서울에 여의도에 선거 사무소를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과거에 하는 식으로 돈 들여서 캠프 차리고 이런 게 아니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직접 하고 있고 대구에 내려가서도 그냥 혼자서 걸어 다녀요. 보니까 지하철 타고 이런 것들이 기성 정치인들은 잘 시도하지 않았던 선거 방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한 부분도 저도 예. 처음에 보고는 고개를 좀 갸웃거렸거든요. 아니 왜 이러지? 내가 알던 그 이준석이 맞나 싶었는데 전후 맥락을 보니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걸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겠다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영입된 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본인을 정치권으로 이끌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다. 하지만 이후에 노선 차이로 결별을 했고 탄핵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충분히 두 말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상존할 수 있는 방향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치 행보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나름대로 축적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 이게 단순히 이준석 전 최고나 또는 뭐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초선 의원들이 받는 지지가 그들이 개개인이 대단히 뛰어나서나 뭐 좋아서가 아니라 예.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일단 차를 한번 바꿔보자. 그동안에 타던 차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이 야당을 향한 강력한 국민들의 예. 요구가 발현된 현상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이유를 이준석 개인의 호불호나 이준석 개인의 역량으로 분석하려면 이게 답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장단점 차원이 아니라 이준석은 그냥 시대 정신에 반영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현상이란 말씀이죠. 좀 젊은 사람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유능한 사람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독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현상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민심은 소장파, 그러니까 이른바 다른 표현은 영선, 초선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인물들에서 뭔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 대표를 뽑는 현실은 당심이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다. 그게 또 영남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먼저 호남 민심 얘기가 좀 있어요. 보겠습니다. 5.18 통했다. 5.18과 관련된 행보가 통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9%포인트 껑충 뛰었다는 거예요. 9%포인트면 이게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인데요. 광주 전라 국민의힘 지지율 21.9%를 기록합니다. 20%를 넘어갔어요. 김기현 원내대표 연거푸 광주행에 기념식까지 참석했다. 유승민, 원희룡 등 대권 주자 방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호남 지지율이 좀 움직였다는 거죠, 지금요. 다음은 만평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비상대책회의, 당대표 선거 관련 비상대책회의예요. 근데 회의하시는 분들의 발언을 뭐 가상을 한 거죠. 이런 겁니다. 이준석 돌풍이 너무 거셉니다. 이러다가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원 유세단이라도 꾸릴까요? 누구한테 심 좀 실어주는 방법 없나요? 보약도 좀 보내주고. 그런데 맨 밑에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설명이 돼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가상이지만 분위기가 이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이 만평 분위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뭐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데 예. 뭐 지원 유세단 보약 뭐 이런 건 이것도 좀, 과장되게 좀 한 것 같죠? 이런 건 좀 만화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분명히 정치라는 것이 끊임없는 수요를 통해서 인재를 충원해야 되는 건 맞죠.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개혁을 해야 되는 정당의 분명한 행태가 돼야 되고 정책과 법률과 예산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준석 돌풍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이건 뭐 현실화될 두고, 것인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죠. 당심과 여론조사가 5대5로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으로서는 짐작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준석류의 키드가 된다면 이제 거기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예. 될 경우에는 뭐 그건 한국 정치, 뭐 여야 지금 현재 관계뿐만 아니고 예.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킬 것은 너무나 민주당 분명합니다.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당혹스럽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분명히 이것도 정치의 하나의 현실이고요. 예. 지금 한국의 정치가 뭐 아까 쭉 기사에서 봤습니다마는 지역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 당권 주자들도 전부 대구하고 PK 지역을 17고 지금 다니고 있는 예. 게 맞고요. 지도자가 국민을 바꾸기도 하지만은 또 유권자가 당과 이 나라를 결정하는 힘도 있거든요. 서로 예. 상호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어디가 작동할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 뚜껑의 결과, 연 결과가 만약에 이준석 키즈의 승리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뭐 분명히 우리가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건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최소한 얘기할 경우에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 지금 여당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지금. 자, 뭐 국민의힘 당권 경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46분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아침의 매일경제를 보고 계십니다.